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로 한국에서 8년형을 받은 한인 이민 변호사 출신 이문규 씨에 대해 미국 내 사법 처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맞춰 행정명령 이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민 사기에 대해 지역 검찰의 단속 기소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대체 에너지 회사인 넥슨 에너지를 설립하고 미 중부 지역 에탄올 공장 건립에 투자자를 모집한 한인 이민 변호사 출신 이문규 씨.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을 믿고 투자한 한인들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LA 지역의 한인들까지 투자한 금액만 4,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구속 기소돼 어제 8년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현재 별도로 미국 내에서도 연방 검찰에 의해 투자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의 사법 처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영주권 또는 추방유예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변호사 또는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 행위는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명령 발표 이후 미국 내 이민 사기가 크게 늘면서 각 지역 검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사기에 대해서는 연방과 카운티, 시 모두에게 사법 기소권이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겠다는 각 지역 검찰의 의지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There are a number of state laws that are violated when someone defrauds somebody. And we have the opportunity to employ those statutes when we prosecute a case criminally or pursue a case civilly. Our civil jurisdiction is unlimited when it comes to the amount of money that's involved. Our criminal jurisdiction is limited to misdemeanors. And so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instance and how we choose to pursue it, either criminally or civilly. But yes, we have jurisdiction and we intend to assert it. 특히 한인 사회와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우 이민 사기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만큼 철저한 관련 정보 교육과 신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LA시 검찰은 내일 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함께 한인을 비롯한 LA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민 사기 오픈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민 사기 유형과 예방법 안내는 물론 현장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신고와 피해 사례를 직접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가 주도해온 두 곳의 노인 아파트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성사돼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LA 한인사회 소식 노승욱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타운 두 곳에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오가와 킹슬리, 크랜셔와 구가 두 곳에 세워지는 LDK 시니어 아파트는 건물당 각각 32유닛, 4층 규모로 건설되며 내년 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많은 커뮤니티 공동 공간 그리고 저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킹슬리 사이트에만 한 3,000 스퀘어핏 그리고 크린샤 사이트에는 한 2,600 스퀘어핏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인 비영리 단체 민족학교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마니복지재단이 LA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등 LA 지역 불우이웃 20명이며 이들에게 각각 $500씩, 모두 $10,000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내년에는 만학천벌 한 30명 한국에서 매년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0여 명은 외국 사람을 해서 20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희 복지재단은 박형만 노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이 지난 97년 설립한 비영리 자선재단으로 LA에서는 올해가 처음 행사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박형만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자서전의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마라토너 총장으로 알려진 김상래 삼육대학교 총장이 마라톤 대회 참가차 LA에 왔습니다. 김상래 총장은 다음 달 1일 헌팅턴 비치에서 열리는 서브시티 마라톤에 32명의 교직원 그리고 동문회 회원들과 함께 풀코스 완주에 나섭니다. 몸이 아파 질병 고통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또 기왕의 미주 동포들로부터 이런 도전 정신을 함께 나누자는 제안도 있고 이런 기회에 이 마라톤 도전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한번 해서 김 총장은 마라톤과 별도로 방문 기간 LA 로마린다 대학과 중독 치료와 관련한 양해 각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중독치료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36대는 교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미주 한인 사회에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도건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투자유치차 LA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 내 8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정부기관으로 도건우 청장은 이번 방문 기간 LA 지역 경제단체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자유구역청의 홍보와 각종 면세 혜택 등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A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LA 지역에 발달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대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한 도 청장은 내일까지 UCLA 대학병원 관계자와 면담, 그리고 미 서부 지역 주요 IT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 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요즘 뉴저지주에선 차량 보험증을 핸드폰에 저장해 제시해도 되는 그 같은 법안이 주의회에 심의 중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험카드. 하지만 보험카드를 차량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경찰 검문 시 벌금과 법원 출두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뉴저지주에서는 종이로 된 보험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로 보험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뉴저지 주하원 재정보험위원회를 지난달 통과했습니다. 주하원 본회의 표결이 곧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가 안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 다큐멘트, 그 서류 페이퍼 다큐멘트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뉴저지주를 포함한 13개 주는 아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자동차 보험카드를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주는 지난 2013년부터 스마트폰 보험카드 제시가 허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흑인 소년의 사진 한 장이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꿈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흑인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을 견학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입을 꼭 다문 흑인 소년의 사진 한 장. 사진작가 스탠턴의 이 사진에는 문제 학생이던 소년이 꿈을 갖게 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학시키지 않고 교장실로 불러 이 사회가 어떤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욕 사람들의 일상을 찍는 스탠턴은 많은 소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지만 교장 선생님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대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인종 갈등이 첨예한 미국, 그것도 뉴욕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사는 자신의 흑인 학생들도 꿈을 갖게 하고 싶다며 작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Just planting their feet in the place that they need to go just gives them the hope and aspirations that it can indeed happen. 스탠턴은 지난 23일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들을 하버드로 보내자는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1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참여해 일주일도 안 돼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스스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자 한 교장 선생님.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그동안 홀로 잘 나갔던 미국 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6%에 그쳤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2.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예상 3.0에서 3.2%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직전 3분기 5.0%는 물론 2분기 성장률 4.6%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상무부는 기업 투자가 줄면서 GDP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유가 탓에 에너지 업종에 감원 바람이 부는 등 제조업 전반의 투자 부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도 문제였습니다.
3분기에 1.2% 올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0.5% 오히려 내렸습니다. 올 6월쯤으로 예상됐던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미루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You could say that Obama gets credit for staying the course, for not going for radical austerity, which probably would have made things worse.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시장도 맥을 못 췄습니다. 미 증시가 사흘 연속 떨어졌고 유럽 시장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1,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들은 향후 경기를 낙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대권 주자들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밋 롬니 전 주지사가 대권 3수 도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향후 대선 판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내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2016년 대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After putting considerable thought into making another run for president, I've decided it's best to give other leaders in the party the opportunity to become our next nominee.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롬니의 이번 결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로부터 대선 주자 후보 1순위로 꼽힌 데다 각종 연설에서도 종종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롬니의 대권 3수 포기로 공화당 내 예비 주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We're starving for leadership in the public realm. Each and every one of you are leaders in your families, in your business, in your community. Without leadership, you wouldn't be as successful as you've been.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등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조만간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함께 합종 연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